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해? 내 라운지 규칙도 모르고 찾아온 거야? VIP 라운지 슈퍼바이저인 장 과장이 날카롭게 소리치자 갑자기 라운지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말없이 장 과장과 대치하고 있는 남자를 주시했다. 그 남자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술을 떼었다. 죄송한데 제 약을 잠시만 보관해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약이라서요. 중요한 약이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라운지에서는 개인 약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저, 그런데 제가 두바이에서도 장시간 환승할 예정이라 지금 이 약을 안전한 온도에 맡길 곳이 여기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두바이? 그러니까 거기선 어떻게 했는데? 여긴 한국이야. 그리고 우리 규정에는 누구라도 약품 보관은 불가라고 명시돼 있어. 네가 유명인이라도 예외는 없어. 라운지 안이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한쪽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던 승객이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대우받고 있지? 누가 봐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할 텐데. 지금 찍고 있어요.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세상에 알려야지. 안 봐도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라운지 감독자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사이 장 과장은 더욱 오만해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보안 요원, 이 사람 굳이 여기서 약 운운하며 규정 어기겠다고 우기는데 당장 밖으로 내보내. 잠시만요. 저도 이용객이고 라운지 이용 권리도 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이용객? 그래, 이용객이라고 치자. 근데 네가 아무리 유명해도 내 눈엔 똑같이 규정 어기는 불편한 존재야. 장 과장이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자 주변인들이 일제히 그를 노려보았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라운지 중앙 테이블 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을 건데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객들 사이에서 그럼요, 찍으세요. 저도 동의해요. 증거가 필요하죠. 같은 응원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 과장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보안 요원을 곁에 대기시키며 한껏 자존심을 세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초호화 VIP 라운지, 공식 명칭은 플래티넘 에이스 라운지였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도심의 초고급 호텔 40층에 새로 들어선 시설로 국내외 하이엔드 여행자나 기업 임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라운지 창문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강변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지금 시각은 늦은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이 어둑하게 깔린 뒤로 도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저는 몇 시간 뒤에 두바이로 출국해야 해서 잠깐 들렀어요. 손흥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경기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팀 훈련으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약을 반드시 안전한 온도에 보관해야 해요. 그런데 규정상 어렵다고 해서 난처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VIP 라운지에서는 환자의 약품 보관을 예외적으로 해주기도 하던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남성이 끼어들었다. 네, 두바이에서도 직접 요청해서 제가 임시로 보관함에 넣어두었다가 찾았었어요. 하지만 여긴 내가 책임지는 라운지고 내가 정한 규칙이 있어. 장 과장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같이 스포츠 선수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귀빈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라운지 직원 몇 명이 시선을 떨구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인 프런트 담당인 조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장 과장에게 말했다. 과장님, 그런데 혹시 회사 규정에 예외 조항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찾아봤는데 특수 상황 시 의약품에 대한 임시 보관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조 대리, 자꾸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회사는 융통성 따위 바라지 않아. 규칙 지키는 게 우선이야. 그러나 조 대리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고객분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이게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장 과장이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다. 이봐.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대들면 내 자리 위태로운 거 몰라? VIP 라운지라는 이름값을 하려면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켜야 해.
대중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라서 어쩌고.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야. 한편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손흥민 선수 같은 분도 이런 차별을 받나 봐.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아픈 사람의 약 보관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감독자 태도가 너무 불쾌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한 여성 승객이 직접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흥민 선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희가 무언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 그냥 이 약을 몇 시간만 맡아주시면 되는데. 내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냉장고가 필요하거든요. 상온에 오래 두면 약이 변질될 수도 있어서요. 제가 지금 이 호텔에 지인이 있어서 혹시 호텔 지배인께 문의해 볼게요. 아,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 과장은 그 대화를 듣더니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댔다. 지배인? 지배인이라고 다를 것 같아? 여긴 VIP 전용 구역이고 책임자는 나야. 손님이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괜히 이상한 트집 잡지 말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네.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다른 구역에 있던 라운지 관리 이사와 호텔 측 간부가 달려왔다. 관리 이사인 박 이사가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는 놀란 듯 물었다. 장 과장,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요. 아, 박 이사님. 그냥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 그런데 이분이 연예인인지 운동선수인지 아무튼 약 보관해달라고 억지를 쓰시네요. 약 보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박 이사는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다. 문제죠. 규정에 없잖아요. 이상한 전례를 만들면 우리 쪽이 골치 아파집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제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 제가 원치 않게 큰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저도 제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관중들 사이에서 맞아요, 저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 약 하나 보관해 주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같은 말들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점차 장 과장에게 비난의 눈길을 보내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계속했다. 장 과장은 아예 카운터 뒤로 들어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버렸다. 어디 마음대로 찍든가 말든가. 규칙이 우선이고 내가 모든 결정권이 있어. 이 라운지를 책임지는 내 권한을 누가 넘볼 수 있는데. 그러자 박 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가 조용히 장 과장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지금 이 정도로 일이 커지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촬영하고 있고 인터넷에 퍼지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규정대로 하고 있잖아. 그 순간 앞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던 여성 승객이 다시 돌아왔다. 호텔 지배인이 곧 올라온대요. 손흥민 선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어진 침묵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손흥민 선수 원래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인데 저 감독자가 너무하네. 그러게, 표정부터가 악의적이야. 여기가 그렇게 비싼 라운지라더니 대우가 이런 식이면 누가 오고 싶겠어.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 손흥민 선수가 뭐라도 잘못했나? 그러자 장 과장 옆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이 슬쩍 입을 뗐다, 사실. 저 감독자가 전에 두바이랑 협력 프로그램 추진하다가 담당자랑 크게 싸운 적 있었어요. 두바이 라운지가 워낙 고객 중심 서비스가 우수해서 비교당하는 게 싫었는지 매번 예민해져 있죠. 무슨 말이야, 내 얘기를 왜 떠벌리고 있어. 장 과장이 보안 요원을 노려보았다. 보안 요원은 당황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호텔 지배인인 최 지배인이 들어왔다. 라운지 안에 벌어진 진풍경을 둘러본 그는 놀란 기색으로 뛰어왔다. 무슨 일이죠? 이게 다 뭐냐고요? 지배인님, 간단합니다. 장 과장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다. 손님이 약을 맡기겠다고 우기는데 우리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가고 보안 요원까지 대기시키셨나요? 그럼요,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은 쫓아내야죠. 라운지의 품격을 지켜야 하니까. 최 지배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손흥민을 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님이시죠? 이 호텔 지배인 최민혁입니. 약 보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들었는데요.
혹시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약효가 손상되지 않도록 몇 시간 정도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 정확히는 4시간 정도만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면 충분해요. 그럼 제가 지하 키친 쪽 제약 보관 전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 원래 예식장 쪽 VIP 손님들이 긴급 약품을 맡길 때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장 과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했다. 지배인님. 그렇게 함부로 예외를 두면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장 과장, 손님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건데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러자 장 과장은 코수음을 치며 이야기했다. 이봐요, 지배인님. 저 사람은 그냥 유명세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두바이랑도 엮여 있고 괜히 복잡해지기 싫어요.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적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최 지배인은 굳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누구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우선 아닐까요? 장 과장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윽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그럼 맘대로 하세. 어차피 난 여기서 열심히 규정 지키다가 나중에 혼나기만 하면 끝이겠죠. 내가 무슨 죄입니까? 매뉴얼엔 약품 보관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해당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가 스마트폰으로 내부 문서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여기 있네요. 일반적 의약품 보관 불가. 단 고객 생명 유지나 치료를 위한 필수 약품일 경우 관리자 재량에 따라 임시 보관 가능.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뭐라고요? 장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걸 그렇게 수정해 놓은 겁니까? 작년에 국제 고객 서비스 지침 변경되면서 업데이트 됐습. 장 과장님, 확인 안 하신 겁니까? 듣긴 했는데 난 아직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한숨 섞인 웅성거림이 번졌다. 규정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는 거야? 결국 규정 운운하면서도 자기 맘대로였네. 이러다 라운지 평판 다 떨어지겠다. 장 과장은 얼굴이 빨개진 채 근거를 잃고 시선을 이리저리 흩었다. 그러자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결코 저한테만 특별 대우를 바란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 제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을 겪으신 것 같아서 장 과장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뻣뻣해진 어조로 답했다.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규정을 몰랐던 건 나도 아니고 그냥 혼란을 일으킨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 그때 주변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반박했다. 아니, 왜 손흥민 선수 탓으로 돌리세요? 공식 문서까지 나왔는데 당신이 매뉴얼 숙지를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여성 승객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후로 계속 저 선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오셨잖아요.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된다고 고함치시고 사람을 무시하듯 굴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장 과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보았다. 순간 라운지 안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찼다. 지배인님, 이거 다 찍혔고 온라인에 올라가면 금방 퍼질 텐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데 이건 큰 파문이일 수도 있어요. 이미 몇몇 분이 SNS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벌써 공유가 엄청나던데요. 최 지배인은 난감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손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이건 라운지의 공식 실수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저는 지금 바로 약 보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안도하는 듯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지하 키친 쪽 냉장고에서 약을 맡기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이 상황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 실시간으로 올라간 영상 벌써 조회수가 수천이래. 댓글도 아주 뜨겁네. 다시는 그 라운지 안 가겠다. 유명인 상대로 갑질하네. 규정도 안 지키면서. 욕이 장난 아니야. 아무래도 이슈가 되면 회사 측에서도 대대적으로 사과하고 정책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박 이사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태 수습에 애를 썼다. 손님 여러분, 오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이 일을 계기로 내부 매뉴얼 전반을 재검토하고 특히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의료적 상황에 대해선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옆에서 최 지배인도 덧붙였다. 추가로 손흥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습. 만약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잠시 라운지에서 편안히 쉬시면서 음료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저는 사실 그런 특별 대우나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 다만 이 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꼭 보관해야 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앞으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은 정말 대인배다. 역시 손흥민 선수답네. 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과장은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고 뒤편에서 팔짱 낀 차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한 중년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 따끔하게 충고했다. 과장님,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인데 결국 당신 잘못이 컸다는 걸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정까지 확인됐는데 그동안 거짓말하신 셈이네요. 게어지스말이라뇨? 전 그냥 무조건 단호하게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다른 이야기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규정에도 예외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장 과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입술만 물었다. 조금 뒤 최 지배인이 다시 손흥민을 찾아왔다. 손님, 냉장고 사용 승인을 받았습. 호텔 내 의무실과 협조해서 가장 안전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보관 시간도 손님 출국 전까지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그럼 바로 옮기러 가면 될까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손흥민과 지배인, 그리고 몇몇 라운지 직원들이 함께 이동하려 하자 장 과장이 뒤늦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나도 같이 가겠소.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장 과장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잔뜩 경직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이 라운지 총책임자가 나니까 내가 직접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최 지배인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시죠. 그렇게 그룹이 지하층으로 내려가 복도 끝에 있는 의료용 냉장 보관함 앞에 멈췄다. 의무실 직원이 문을 열어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안은 항상 내에서 8도까지 유지하도록 자동 조절되고 약품을 분실하지 않게 잠금 장치도 따로 걸 수 있음. 약이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기재해 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조건에 충분합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고개 숙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이사도 의무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장 과장은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침묵 끝에 약간 수그린 자세로 말을 꺼냈다. 이봐요, 손 선수. 아까 내가 너무 과했을 수 있는데. 규정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아무래도 이 라운지라는 곳은 귀빈들만 오는 데고 내가 잘못하면 언론에 한 번에 터지는 문제니까. 네, 이해합니. 다만 저도 사람이고 축구선수 이전에 환자로서 약이 필요한 입장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요. 장 과장은 잠시 말을 삼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바이에 있는 라운지와의 비교 때문에 예민했어요. 우리 라운지도 수준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꾸 국제적으로 비교되면 내가 책임자로서 무능해 보일까봐. 그래서 괜히 당신한테 분풀이하듯 굴었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주변 직원들과 승객들이 숨죽인 채 그 대화를 지켜보았다. 장 과장은 고개를 더욱 떨구고 계속했다. 지금 이 난리통에 인터넷에도 난리가 난 모양인데 결국엔 내 태도가 문제였겠죠. 규정 숙지도 제대로 안 했고. 다만 난 당신이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또 한 명의 유명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미안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손흥민은 가만히 서서 장 과장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솔직히 많이 속상했지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는 미리 상황을 알리고 시설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 그런데 이번 일로 병에 걸리거나 한 건 아니죠? 에이, 그럴 일은.
그냥 회사에서 질책 좀 받겠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폐를 끼쳤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잦아들자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좋아요, 이렇게 화해하시면 되죠. 이 라운지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올릴 때도 이제는 악의적인 부분보다는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편집하면 좋겠습니다. 박 이사가 뒤이어 발표하듯이 이야기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라운지는 필수 의료용 약품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정식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 이미 회사 측에 긴급 보고를 했고 곧 내부 문서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 지배인도 힘주어 덧붙였다. 또 직원 교육을 다시 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 그리고 오늘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손흥민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 사실 이런 일은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번 계기로 여기 라운지가 의료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장 과장은 한편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나도 이제 회사 지침을 재확인하고 방침에 따라 누구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서 한 승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도 이 호텔 라운지를 자주 애용하는데 사실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일로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승객이 맞장 붙였다. 저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비슷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하 보관실 앞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은 모임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예정된 비행 시간까지 여유가 조금 있었기에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간단히 경험담을 전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예전에 해외에서 경기하러 다닐 때 약 보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죠. 어느덧 장 과장의 얼굴도 조금 편안해 보였다. 내가 몰랐던 현실이 너무 많았나 봅니. 미디어에선 항상 밝은 모습, 그리고 스타로서의 면만 보이니까 진짜 어려움은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그제야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어 장 과장에게 한두 마디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과장님, 앞으로 저희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업무 지침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 제안서도 내봐요. 이참에 두바이 라운지처럼 국제 표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고요. 맞아요. 고객 응대가 까다롭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라운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일 수도 있고요. 장 과장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래. 알았다. 다들 말 잘 들었어. 내 고집이 너무 셌던 것 같네. 반성하겠다.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흥민 선수의 약보관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영상과 글이 퍼져나갔다. 초기에는 유명인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뤘지만 뒤이어 호텔 라운지, 의료 우선 정책 시행 예고라는 뉴스가 뜨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결국 문제가 개선되었다니 다행이다. 공간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계기가 되었군 하는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라운지도 의료 서비스에 좀 더 신경 써야겠네. 두바이랑 협력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면 좋겠다. 같은 추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너무 당황했고 솔직히 속상했어요. 하지만 라운지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셨고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한다니 정말 다행입니. 저나 다른 분들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 말이 방송을 타자 호텔 관계자 역시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함께 새로 제정된 헬스케어 우선 정책, 의료 우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날 오후 장 과장은 조 대리와 함께 라운지 입구에서 새 지침이 담긴 안내문을 붙이며 담담히 말했다. 조 대리, 그날 내가 많이 화냈지. 미안했어. 사실 너 말이 맞았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아닙니다, 과장님.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함께 제대로 만들어가면 되죠.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해. 다시는 내 자존심 때문에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조 대리는 살짝 웃으며 안내문을 가리켰다. VIP 고객, 일반 고객 구분 없이 필수 의약품은 언제든 보관 가능. 온도 관리 및 안전 보장.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많은 조항이 생겼네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하겠죠. 그렇겠지. 결국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만족스러워야 우리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는 동안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인터넷의 이 라운지 이번에 확 달라졌다더라. 손흥민 선수가 계기 되어서 정책이 바뀌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미 다른 호텔이나 공항 라운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헬스케어 퍼스트라는 문구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였다. 퇴근 직전 장 과장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늦었지만 제 태도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것 같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 라운지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언제든 다시 오시면 더 나은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손흥민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 다른 손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한 장 과장은 미묘한 안도와 동시에 묘한 뭉클함을 느꼈다. 과거 자신이 지켜야 했던 자존심이라는 것의 실체가 불분명해졌고, 이제는 고객의 건강과 편의를 우선하는 자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깨닫게 되었다. 얼마 뒤 장 과장과 직원들은 호텔 로비의 새로 단 디스플레이를 보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에이스 라운지입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헬스케어 우선 정책에 따라 여러분께서 의약품 보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냉장 관리와 안전 잠금, 기록 시스템까지 완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한 중년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네요. 저희 가족 중에도 지병 있으신 분이 있는데 덕분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서 있던 조 대리가 소리쳤다. 이게 다 여러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개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몇은 작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후 인터뷰나 공식 행사에서 이 일을 재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외 팬들은 이미 그가 보인 성숙한 태도와 호텔 라운지 측의 빠른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TV 방송에서도 간간히 이 뉴스를 다루면서 유명 인사와의 갈등이 결국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 라운지 내부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다. 직원들은 손님들을 응대할 때마다 혹시 건강 관련한 특별한 필요사항이 있으신가요? 하고 묻곤 했고, 심지어 일부 의학 전문가들과 영해하여 라운지 건강 상담 서비스 같은 추가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었다. 장 과장 역시 더는 소리치거나 규정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오후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에 라운지에 들른 몇몇 승객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라운지에 대한 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요즘은 달라졌다고 난리더라고. 나도 SNS에서 봤어. 뭔가 대규모로 정책을 바꿨다던데 사실인가 봐. 그러게 유명 축구 선수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생긴 거지. 맞아. 우리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어. 그러자 라운지 끝 테이블에 앉아 있던 어떤 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배려와 열린 마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루가 저물 무렵 지배인 최민혁이 새로운 교육 자료를 들고 직원들을 모아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여러분, 최근에 문의가 늘어난 의료 보관 서비스 관련해서 이 내용 숙지해 주세. 이번에는 손님과의 유사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 매뉴얼도 만들었습. 저희 목표는 단순한 VIP 라운지가 아니라 안심 라운지입니.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브리핑이 끝나자 장 과장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전에 나를 본받지 마세. 내가 처음엔 자존심을 앞세워서 손님에게 결례를 범했는데 결국 배우게 된 건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기본이었습.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내 실수도 많았지만 여러분 도움 덕분에 지금이라도 깨달았습.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했고 장 과장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퍼졌다. 그날 밤 호텔 정문에서 퇴근하던 조 대리와 장 과장은 마지막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과장님, 저 이야기 들으셨죠? 다른 라운지들도 의료 서비스 정책을 확대한다는 소문이 벌써 들리던데요. 그래, 좋은 일 아닌가? 손흥민 선수와의 사건이 불씨가 돼서 이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걸로 괜찮은 거지. 결국 한 사람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 거네요. 맞아. 그리고 우리도 그 변화를 함께 만든 거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지. 조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 과장님. 내일 봬요. 그래, 조 대리, 내일 봐. 두 사람이 호텔 밖을 나서는 길. 밤 공기가 선선했다. 하늘에는 달빛이 번져 있었고 멀리서 차들이 오가며 서울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라운지 안에서 일어난 한바탕 소동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제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러는 사이 어딘가에서 한 누리꾼이 영상을 공유하며 썼던 마지막 문장이 떠오른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배려와 이해 아닌가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주세.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봅시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혹시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시거나 다른 곳에서 부당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라운지 밖으로 걸어 나오며 한 승객이 휴대폰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처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라는 문구가 화면을 채웠다. 그렇게 새로운 정책과 함께 의료 우선 방침이 확립된 VIP 라운지는 고객들과 더욱 끈끈해지고 손흥민도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다음번엔 지켜만 보지 마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변화를 만드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 다음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 라운지와 호텔을 팔로우해 두시면 앞으로의 추가 개선 소식도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하니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